진리의 사람 다속 유영모는 누구인가? 6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 사람을 만나러 왔나봐, 한 사람을 만나러 왔나봐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석헌이 오산학개소 유영모를 만났을 때 나이는 20살이었고 유영모는 31살이었습니다. 유영모가 11년 연장입니다. 유영모에게 말할 수 없이 감동을 받은 함석헌은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유영모가 거처한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선생님께서 오산학교에 오신 지 얼마 지난 뒤인데 그리 오래지 않아서 선생님을 조용히 찾아뵙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서 무엇 때문이랄 것도 없이 그저 그러고 싶어서 계시는 방문 앞에까지 가서 문고리를 잡기까지 하였지만 들어가서 무슨 말을 어떻게 여쭤야 할까 그것이 두려워 그냥 돌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면 그것은 내 맘이 여리고 수줍음이 많아서 그런 것인데 그때 용기를 내서 들어갔더라면 선생님 편에서 아시고 무슨 말로나 말문을 열어주었을 것입니다. 나에게는 아주 커다란 결점이 있습니다. 의지가 약하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존경하는 선생님에게조차 한 번도 질문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후회됩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 나는 이때까지 인생을 헛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살이 되도록 인생이란 문제를 생각해 본 일이 없었습니다. 수민이 참인이 하는 낱말을 들어본 일이 없었습니다. 이제 겨우 눈이 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와서 생각하노라면 그때 모든 문제를 좀 물어보지 못했던 것을 하나입니다. 선생님은 두들겨 깨우는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맹구먹에 드문 인연으로 만난 유영모와 함석헌은 오산에서의 만남이 길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함석헌은 졸업반이었고 또 유영모에 대한 교장 인준이 일제 당국으로부터 거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신원조회를 하자 3.1운동 48인의 한 사람인 유명근의 아들인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유영모에게 대학 졸업증이 없는 것이 당시로는 그렇게 문제되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유영모도 조만식처럼 한복만 입었으니 일제의 눈에는 조만식과 다름없는 옹고집의 민족주의자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유영모는 짐을 싸서 1년 만에 다시 서울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름에 왔다가 여름에 돌아갔습니다. 그때 학교의 사환이 짐을 들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밤길을 두 사람이 고음역으로 걸어가는데 불쑥 함석헌이 나타나 돌아가는 유영모를 배웅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를 함석헌이 이렇게 돌이켰습니다. 유영모 교장 선생님께서 교장으로 오신 지 한 1년 남짓한 때에 당국으로부터 교장 인가를 줄 수 없다는 통지가 와서 선생님께서는 학교를 떠나 서울로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됐는지 잊어버렸습니다. 마지막 떠나는 날 내가 홀로 선생님을 따라 고음역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때 나로서는 아직도 잘 알아듣기 어려운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내가 이번에 오산에 왔던 것은 자네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던가 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저 송구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한 해 동안의 만남은 지극히 짧았지만 그 영향은 일생 동안에 이어졌습니다. 아니, 몸이 흙으로 돌아간 뒤에도 정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석헌은 태어난 지 2만 날을 기념하는 생일 잔칫날 여러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의 일생 동안에 정신적으로 단청을 이루며 비약한 때가
두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유영모 선생을 만났을 때이고 두 번째가 우찌무라 선생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인격 형성의 아주 중요한 시기에 훌륭한 선생을 만나 함석헌의 정신이 폭발적으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빨리 자랐는가는 함석헌이 31살에서 32살 사이에 쓴 성서적 입장에서 본 한국 역사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함석헌의 한국 역사를 읽고 가장 기뻐한 사람이 유영모였습니다. 유영모도 오산학교장을 물러나 서울 집으로 돌아올 때 함석헌이 고음역까지 배웅하여 준 것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8년 뒤인 1940년 8월로 성서조선에 그 얘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녁 찬송이라는 제목의 글머리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뜻은 먼저 함석헌 형께 드리고자 합니다. 근 20년 전에 그때는 여름비에 길에 물이 넘치고 밤이 어두운데 오산학교에서 고음역까지 형이 나를 랩내어줄지 제 허방을 빠지며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둠이 분명히 빛보다 크다고. 함석헌은 유영모가 교장으로 있는 동안에 오산학교에 운동가를 지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지은 유영모도 잊었을 터인데 들은 함석헌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롱펠루이시에서 화살과 노래를 연상케 합니다. 오랜, 아주 오랜 훗날의 일이다. 나는 친구의 가슴에서 내가 부른 노래를 고스란히 찾아낸 것이다. 함석헌은 유영모가 운동가를 짓게 된 내력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학교 창립 기념 행사로 운동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운동가가 불어나니 고치라는 명령이 왔습니다. 부르던 운동가는 춘원 이광수 선생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선생님께 새 운동가를 지어달라고 하였습니다. 천하가 아는 대로 선생님은 운동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때 지은 운동가는 이렇습니다. 세계 어디서도 못 들어본 운동가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철학적인 운동가라고 했습니다. 저 하늘에 해와 달도 돌아다니며 이 땅 위에 물과 바람 또한 뛰노니 천지 사이 목숨부를 타고난 우리 억센 힘에 번뜩이며 빛을 내이자. 후렴 물이나 불이 모두 다 우리의 놀거리 뛸 터라. 다물은 입 한 번 열면 물에 울리고 내렸던 손 들게 되면 번개 치리라. 힘을 몹고 마음 다스려 이김 얻도록 메란대는 법만 뛰게 둘 것 아니요 바다란 덴 고래만 눌릴 것이랴. 물과 못해 우리 운동 자주자재해 억센 힘을 번뜩이어 빛을 내이자. 저 공중이 어찌하여 독수리 꺼며 이 물밑이 아무렴은 해주의 털이야. 공중 날고 물밑 기기 또한 능하니 억센 힘을 번뜩이어 빛을 내이자. 유영모가 이승훈의 간청에 의하여 1922년 11월부터 1923년 7월까지 1학기 동안 오산학교에 가서 평교사 자격으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오산학교 교단의 마지막 선것입니다. 얼본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을 만나자고 이 땅에 온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 한 사람은 얼사람이요, 참사람이요, 큰 사람입니다. 얼로 깨어난 사람이 참사람이요, 큰 사람입니다. 일생을 통하여 석가와 예수와 같은 깻이를 만난다면 그야말로 행운이라 할 것입니다. 그 만남은 거저오지 않습니다. 진리를 향한 간절함이 기도가 될 때 하늘이 응답할 것입니다. 그러하니 얼센 힘이 번뜩이어 빛을 내이자. 영성신학원 다속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